개념 원리, 좀, 일단, 자세히 개념을 다룬다기보다는 좀 한번 훑는다는 느낌으로, 고3 학생들이 한번 훑는다는 느낌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강의를, 찍으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은 개념 원리, 함수의 극한 부분이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극한이 뭐였더라? 극한 먼저 배워야 되겠지? 극한이라는 것은, 나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한없이 어디론가 가까워지는 모양이라 그랬어. 가까워지는 상태, 가까워지는 모양이라고 얘기했어. 그래, 그러면은, 어떤 함수에서 요렇게 가면 커지고, 요렇게 가면 커지고, 반대로 요렇게 가면 작아지고, 요렇게 가면 작아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이제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조금 힘들게 다가왔을 수도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짚어본다면 x가 a에 저렇게 된다.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읽어야 돼요. 그쵸? x가 a에 가까워진다. 함수 fx가 이거 하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fx가 함수 하나가 주어가 된다.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가 아니라는 거 체크해야 되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한없이 가까워지는 모양을 극한이라고 한다 그랬죠. fx의 값이 일정한 l에 가까워지면서 이거는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워지면서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l을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A에 머물면서 A가 점점 가까워지는 그 상태를 보는 거야. 그 순간을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 와 닿으려나?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L이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X가 A일 때 Y는 L이다라고 얘기하는데 A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L에 가까워진다 이 얘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그 A라는 지점에 간다면 만약에 여기에 있던 롤러코스터였다면 뒤로 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있던 롤러코스터라면 앞으로 가야 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L, A 잘 파악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거 표시할 때 리미트 x가 a일 때 또는 a에 수렴할 때 fx는 L 또는 x가 a일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함수라는 것은 뭐죠? 쭉 가는 거죠. 수평선, 지평선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A일 때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어쨌든 Y는 C이다. 아무렇게든 저렇게든 관계없이 아무튼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좌우에서 X에서 축을 따라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뜻하지만 뭐가 아니다? A는 X가 아니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밑줄을 쳐놔야 돼요. 자, 아무튼 그 지금 옆에 그래프 설명에 돼 있는 거 보면요. 구멍이 뽕 뚫려 있는 거 지금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멍이 빵 뚫려 있는 거 한 번 배웠던 학생들은 저기에는 값이 없다. 값이 있지만 x가 1이 아니다라는 거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식을 봐봐. x가 1이면 되니 안 되니?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왜? 분모가 0이 되면 이 유리식, 분수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고등수학에서 분모가 0이 된다면 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항상 걸어왔기 때문에 저거는 네, 항상 명심해 두셔야 될 거고요. 많이 나오는 식이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x가 무한일 때, x가 마이너스 무한일 때라고 했는데 쉽게 얘기합니다. 그냥 무한일 때는 점점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일 때는 점점 작아지는데 이게 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만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 그래프를 봅니다. x좌표 x축 y축이 이렇게 있고 fx라는 i는 지금 어디로 갑니까? fx라는 i는 점점 어떻게 되죠? fx가 l에 지금 수렴하려고 그러고 있어. 그치? fx는 l에 수렴한다. 그리고 함수 fx에서 x값이 음수이면서 그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대.
x값이 음수라고. 요렇게 가면 갈수록 한없이 절대값이 커진다고. 절대값이. 자, 여기서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그 말을 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헷갈려요 하고 하다가 저한테 꿀밤 맞아요. fx 값이 일정한 값 m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m 수렴한다는 거죠. 그쵸? 수렴하고 있는데 그 fx는 m에 수렴하는데 아무튼 그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난다. x가 지금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무한대 점점 작아진다. 근데 저거를 굳이 선생님 그냥 눈으로 보면 아는 거지 저렇게 기호로 꼭 표현해야 돼요? 예, 항상 수학은 표현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둬라.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지금 그 다음 페이지인데 설명 부분은 지금 아까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네, 방금 얘기한 것이고 그 반대거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모에 x가 있을 경우에는 저렇게 반대가 되겠죠. 2, 4, 4분면에 이렇게 존재하는 걸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수렴하고 있습니까? 무한에 가면 갈수록 0에 수렴한다. 무한에 가면 갈수록 0에 수렴한다 이러고 있죠. 뭐일 때? x가 무한일 때. x가 무한일 때? 자,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그냥 무한일 때는요, 요렇게 가는 거를 보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일 때는 뒤로 가는 거를 생각하면 돼요. x가 오른쪽이 그냥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는 게 뒤로 간다고 이제부터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0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 x축에 수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지 않고 빨리빨리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x가 a일 때, x가 a에 수렴할 때 함수의 발산이라고 하는데 발산이라는 건 뭐고 수렴이라는 건 뭘까요? 수렴청정 들어봤을 거예요. 수렴청정. 뭐 이렇게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쵸? 뭐 의견을 제대로 내실 수 없는 총명함이 없는 어떤 어린 왕이 수렴청정 많이 한다고 이렇게 우리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 그래서 어린 사람들이 그렇게 수렴을 많이 한다, 순종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수렴. 그리고 그 반대로 발산, 자기 뜻을 자기 주장 강한 거가 발산이죠, 그죠? 퍼트리는 게 발산이요. 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면은 계속 자, 여기서 지금 함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함수의 주인공은 y예요.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전부 y예요. 그쵸? 네,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뭐가 주어가 빠졌잖아. y 값이 함수 값이 쓰기 지금 잘 안 써지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지금 솟구치잖아 지금 위로. 그래 안 그래? 방향이 어떻든지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애들이 지금 솟구치고 앉았잖아.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돼 있어요? A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야가라 폭포처럼 이제 솟구치고 저기 꼬꾸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음이무한대라고 합니다. 그때 그 기호는요. 리미트 fx는 무한 또는 x가 a일 때, a에 수렴할 때 fx는 무한대다. 반대로 리미트 x가 a에 수렴할 때 음의 무한대 또는 x가 마이너스 a일 때 fx 음의 무한대 이런 식으로 쓴다.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다 했던 겁니다. 다음 얘가 몇 페이지냐? 잠깐만요. 노트북이라 조금 느리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인 것 같아. 그치? 자, x가 무한일 때, 음의 무한대일 때, 함수의 발산은요? x가, 자, 이거 조금만 더 키워볼까? x가 무한일 때 fx는 무한이고, x가 무한일 때 fx가 음의 무한대일 수도 있고, x가 음의 무한대일 때 fx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리미트가 선생님 자꾸 뭐 하고 있냐? x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우리 애들이 다 모르는 얘기 아닌데 개념 원리에서 지금 정리하는 거 조금 에러 난 것 같아요. 요거 굳이 왜 썼을까 생각이 좀 페이지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너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게 지금 이런 거일 거야. 어떤 거? 아니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여기 어떻게 기호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냐고. 그치? 그치? 양쪽으로 지금 뻗어나가는 거가 지금 상당히 불편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거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을 보는 거고 모양을 보는 거지. 그치? 지금 미분 적분은요. 계산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뭐 방정식이나 함수식을 배우는 거에 있어서는 그 전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하라기보다는 산술 대수학이라고 수학의 숫자에 관한 학문이었다면 그렇다면 뭐 지금 뭐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만든 이 적분 미분에 관한 그것들은 물론 숫자로 노름하는 거는 맞지만 그 기저에는 수에 대한 것이 존재하지만 뭘 만드는 거야? 어떤 정교한 뭔가를 만들고 있어. 그래프를 만들고 있어. 그래프를 분석하고 이해하고 발견해내고 발명하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뭔가 기하학이 조금 더 가깝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저렇게 이거 뭐죠? 이거 유행하는 그 모양 있죠? 놀랐을 때 이렇게 하는 팔 모양 있잖아. 그거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x가 양쪽으로 뻗어감에 따라 양쪽 끝으로 지금 커지고 내려가고 지금 커지고 내려가고 있거든. 저런 표현에 있어서 x가 무한이면 올라가고 x가 음의 무한대로 내려가면 얘도 한없이 작아지고 이거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아이는. 그죠? 얘는 그 반대가 된다. 예. 지금 색깔을 이걸로 좀 하지 말자. 오케이. 자, 보충학습 밑에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유리함수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저 점근선 x축과 y축임을 배웠어. 점근선이 뭐였더라? 점점 가까워지는 거. 점점 가까워지는 게 x축, y축이었는데 그래서 x가 무한일 때 x분의 1은 x분의 1. 자, 그림 보지 말고 생각해요. 한 개의 빵을 x가 무한대로. 자, x가 무한대 명이 한 개의 빵을 나눠 먹는 거야. 빵에 무슨 원자까지 나눠가지고 먹어야 돼. 근데 그게 우리 뱃속에 들어온다면 빵이 들어왔다고 느낄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0이라 그랬어요. 그쵸? 한 개의 빵을 마이너스 무한대가 먹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음의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나 어쨌든 x가 무한으로 커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한으로 커지는데 마이너스니까 이거를 먹는 거를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러고 아주 원자의 그 핵 단위의 그것을 조금씩 쌓는다고 해보자. 그래봤자 빵은 계속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한 개의 빵을 만들기 위해서 자, 말을 다시 이제 바꿀게요. 선생님 자꾸 횡설수설하는데 나는 항상 그냥 무한이라고 얘기했을 때 x가 무한이라고 했을 때 한 개의 빵을 x명이 나눠 먹으면은 없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는 빵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없애는 거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빵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냥 무한대는 빵을 뭐 더한다고 얘기를 해보자. 하지만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근데 제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는 빵을 더한다고 생각해보자고. 근데 그렇게 조금만 단위로 뭔가를 해봤자 응? 뭐 영화도 있잖아. 4차원 세계로 들어가는 원자 단위. 그 양자 단위, 원자 단위, 양자 단위가 되었을 때 뭐 빵을 조금씩 한다 그래가지고 모은다 그래가지고 뭐가 티가 날까요? 안 나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빵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항상 0이다. 빵을 뭐 조금씩 뭐 한다 그래도 양자 범위 내에서는 빵이다. 빵이 빵이다. 예, 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한 개를 나눴을 때, 밑에 분모가 한없이 커질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자고. 이제 정리합니다. 한 개의 빵을 무한으로 나눈다. 그게 마이너스 무한대든 그냥 무한대든 빵을 한 개의 빵을 나눈다는 건 0에 수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래프는 뭐 옆에와 같이 나타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저런 그래프를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그때 누가 물어봤을 때도 저런 그래프가 나온지 어떻게 알죠? 왜 저런 그래프가 나오죠? 하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느냐? 그래프가 그렇게 나오는 거를 모아다가 과학적으로 그 과자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과자는요, 지나다는 결과 할 때 그 과예요. 지나쳐 온 거를 갖다가 모아서 축적해가지고 분석해서 나타난 게 수학이고 과학이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국어든 영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뭐든지 지나온 모든 것을 축적해온 결과물이야.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교육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배워왔던 거 경험을 축적해서 쌓아놓은 게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학문들이 그런 뭐 이유라는 건 항상 존재하진 않아요. 이유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하고 증명을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증명을 얘기해주면은 근데 왜 이렇게 증명이 나와요? 또 이런 질문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말했지.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보통 보면은 그냥 집중을 못하는 친구라고 내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너무 주입식 교육 아니냐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 친구는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그냥 어떤 결과를 자기가 겪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저는 그냥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튼 우국한 것 자극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어느 페이지냐? 페이지 좀 보자. 17페이지입니다. 조금 빠르게 갈 거예요. 자, 우국한, 좌극한.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우, 왼쪽이 좌. 우파, 좌파,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좀 좌우로 많이 나누는데. 그래서 뭐 이런 비유 같은 건 전혀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얘기할게요. 우국한은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모이는 애들, 얘네를 우국한이라고 합니다. 좌극한은 반대로 이쪽 애들을 말하는 거겠네요. 어쨌건 A에서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물론 생각하는 거가 다르겠지만, 보이는 게 다르겠지만, 자, 우극한은 플러스로 나타내고요. 좌극한은 마이너스로 나타내죠. A 다음에 플러스 A가 아니고, 플러스 A가 아니고 A 플러스라고 나타내고 A 플러스라고 읽지 않습니다. 뭐라고 읽어요? 우극한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좌극한은 어떻게 나타내요? A 뒤에 마이너스 붙이죠? A 뒤에 마이너스 붙이고 좌극한이라고 읽죠.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이고 뒤에 붙이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구분해 주려고. 극한값의 존재. 자, 순간 그 A라는 그 X 좌표에서 어떤 값에 귀결된다, 수렴된다. 귀결된다는 거는 어떤 형용적인 내 표현이고요.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뭐라고 한다 이걸? 수렴한다고 얘기하죠. 왼쪽에서든 오른쪽에서든 한쪽에서 지금 수렴한다. 그게 L이죠. fx는 발음 너무 좋았어요. fx는 L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데 이제 점점 이제 눈덩이 굴리듯이 이 얘기가 커질 거니까요. 집중하고 들으셔야 돼요. 같은 얘기니까 패스하고 그냥 같은 얘기니까 패스하고 듣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 함수 지금 요런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뭐냐? 지금 x가 좌극한 우극한으로 지금 나눠버렸어. x가 1일 때 1이 아닌 거죠. 아무튼 극한 값이니까요. 근데 지금 1이 아닌 건데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렇게 우극한 쪽이에요. 쭉 내려와요. 그리고 뭐에 수렴합니까? 2에 수렴하고요. 그리고 좌극한 1일 때는 뭐에 수렴합니까? 1에 수렴합니다. 네, 그래서 극한 값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묻는데 값이 지금 두 개가 나와버리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르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우극한, 좌극한이 똑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 네, 그렇죠. 하나의 이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그래서 어떤 모양이, 좋은 모양이 되지 않아.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와야지.
어느 한 문제에 있어서 좌우파가 이렇게 문제를 하나의 결과물로 만들어야지 저렇게 엇갈려가지고 하나가 부서지고 하나가 이렇게 되는 모양은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 좋지도 않고 네, 계피만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잠깐 얘기했네요. 자, 아무튼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 저런 문제예요. 방금 바로 그 문제. 대부분의 경우 극한값 문제는 항상 우, 좌가 똑같아요. 하지만 유리함수,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너희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유리함수라는 건 뭐예요? 분수. x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1, 막 이런 식 있잖아. 그치? 응? fx가 막 이래. 이런 거. 또는 절대값을 포함한 거, 막 절대값 x 뭐 어쩌고 막 이러고 나오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죠.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아, 이게 가우스 기호고 절대값이 이거죠? 네. 아무튼 그거 너희가 다 싫어하는 건데 저렇게 돼 있을 때 뭐가 다르다? 우극한, 좌극한이 다르다. 자, 그 다음 몇 페이지냐? 20페이지입니다.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 수1에서 배웠던 거, 로그까지 배웠는데, 이제 리미트 어떻게 계산하냐. 리미트도 계산하는 거가 뭐, 크게 뭐 다르지는 않지만,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죠. 계산해야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하지만 리미트가 계산이 제일 쉽다고 얘기해. 로그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무슨 문화 충격 마냥 애들이 돌 하나 맞은 것처럼 바위에 짜부된 것 마냥 그렇게 쫄아가지고 로그에서 그러는데, 이제 그 고생 끝났고 리미트는 그냥 조금만 눈 딱 한 번만 감으면은 계산은 다 쉽습니다. 자, 리미트 x가 a일 때 kfx, 즉 k는 항상 뭐였죠? 상수였죠. 상수. 상수일 때 바깥에다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요 부분은 l로 수렴된다는 어떤 함수식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 수렴되는 숫자와 그 k를 곱하면 된다. 두 번째, x가 a에 수렴할 때 fx 더하기 gx, fx 마이너스 gx는 리미트 fx 플러스 리미트 gx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복부 동순이라 그러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얘기예요. 수렴하는 게 L이고 M이었으니까 L 더하기 M 빼기였으면 L 빼기 M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x는 a일 때 fx, gx의 곱인데 로그에서는 곱이 없었죠. 그렇죠? 하지만 리미트에선 괜찮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더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래요? 로그 계산했을 때는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 그리고 로그의 뺄셈은 뭐라 그랬어? 진수의 나눗셈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냥 곱해버리면 돼. 왜? 수렴하니까. 수렴해버리니까 계산이 너무 간단해져 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실수 모든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계산 아주 제일 쉬운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인테그랄보다도 훨씬 더 쉬운 거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fx는 x는 a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x가 1에 수렴한다.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1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죠. 이걸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못하면은 초등학교 다시 가야죠. 자, 부정형이 뭐였더라? 항상 수학에서 나오는 부정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정형이라는 것은 안일 부자의 정할 정자라 그랬어. 안일 부자의 정할 정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항상 논란이 되었던 거. 0분의 0은 위아래 숫자가 같으니까 1이라고 해야 되냐, 0이라고 해야 되냐 모르겠다. 모른다 이 얘기야. 무한분의 무한도 마찬가지야. 몰라. 무한 빼기 무한도. 모든 것을 빼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지만 모든 것이 남아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것도 안 남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항상 왈가왈부 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무한 곱하기 0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네 가지는 교과서 외의 내용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냥 부정형이라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안 하는 것 같아. 난 어쩌면 이게 더 교과서에서 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냐면 애들의 사고력을 높이는데 저런 계산하는 것보다 솔직히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남들이 다 해놓은 거를 뭐 우리가 따라 지금 막
바보같이 쫄병같이 쫓아가면서 이러는데 진짜 공부가 다 된 사람은 이런 걸 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러겠지. 그치? 근데 지금은 너희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별표 칠 필요가 없습니다. 부정형이라고 하고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부정형꼴로 계산해야 된다.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0분의 0꼴이 되는 건데 위아래 분모가 다 0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은 분자 분모를 다 인수분해 한 다음에 약분해서 쓰라고. 무리식일 때는 아까는 유리식이고 무리식일 때는 루트가 있는 쪽을 먼저 유리해서 약분해서 극한값.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진짜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지. 무한분의 무한꼴일 때 최고차항으로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자, 생각이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야. 리미트 x가 무한일 때 x의 p승분의 k는 0이라고 했을 때 x, p가 점점 늘어나는 건가? 자, x가 늘어나는 거죠. p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상수랑 하나의 차, 아까도 얘기했어. 하나의 빵을 이 무한명, x가 무한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럼 한 개의 빵을 무한명이 나눠 먹으면 0이 된다 그랬죠. 저게 만약에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 1쪽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가 지구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에 산다고 그러고 우주에는 1조보다 많은 별이 있죠. 그쵸? 1조가 뭐야? 경보다 뭐야? 해? 뭐 이런 숫자 많잖아. 그치? 뭐 알 수 없는 그런 숫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숫자들로 나눈다고 쳐봐. 1조 개가 있다 한들 그렇게 무한으로 나눈다 그래도 0에 수렴한다. 나만 하지 않는다. 만약 여기 한 개가 정해져 있다면. 그래서 이 K는요, 한 개가 정해져 있는 어떤 숫자를 말합니다. 1조가 넘는 숫자여도 한 개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0이 된다. 자,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밑에 있는 거는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 자, 여기 이거를 지금 좀 집중하고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까먹은 사람들. 다항식일 땐 최고차항으로 묶고 루트가 있을 때 분모를 1로 보고 분자 유리화하고 지금 방금 위에 있는 얘기를 바로 지금 밑에다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것뿐이에요. 1, 2, 3, 4로 나눈 이유 저도 모르겠어요. 개념 원리 지금 편집자를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작년에 내가 한번 난리친 적이 있는데 무한 곱하기 0꼴일 때 분모 또는 분자의 다항식이 있는 경우 통분하거나 인수분해한다. 그냥 일단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주고 난다. 그게 인수분해하라는 얘기, 전개하라는 얘기 그런 거죠. 분모 분자의 또는 루트가 있을 때 루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한다.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보면서 체크하고 나가야겠죠. 얘라고 돼 있는 거 하나 보겠습니다. x가 2에 수렴할 때 지금 분자 분모 둘 다 0이 된다 얘기야. 0분의 0꼴. 마찬가지 무한일 때라고 돼 있는데 2번은 무한분의 무한이죠. 그쵸? 최고차항을 봐봐. 얘가 지하물이 큰다 그래도 얘가 무한이어도 얘는 심지어 무한의 제곱이야. 무한의 제곱이야. 안 그러니? 그럼 쟤네 뒤에 거 다 볼 필요 없어. 무한제곱, 무한제곱. 최고차항을 보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고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수렴하는 숫자가 2야. 그럼 2 빼기 2분의 2의 제곱 빼기 4니까 0분의 0 아닙니까? 그래서 0분의 0꼴일 때 무한분의 무한꼴일 때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봅니다. 당연히 저런 식으로 되겠죠. 이 식 제가 다시 설명해드릴 이유가 없겠죠. 그럼 요거 이렇게 약분되고 뭐가 남습니까? 이렇게 되죠. 식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 요건 몰랐지 하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자, 여기는 봤더니 어떻게 해줬어요? 최고차항인 x제곱으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지들이 아무리 크다 한지라도 최고차항 무한의 제곱과 뒤에 무한이 온다는데 무한 제곱에다가 무한을 더한다 그래도 티가 안 나겠죠. 무한의 제곱인데 심지어? 그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각각 나누랜다. 그래? 2x제곱인데 x제곱을 무조건 다 항에다가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거예요. x제곱을. 알겠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야. 2x제곱에 x제곱 나누면 2가 되고요. 3에다가 x제곱 나누면 x제곱분의 3, x제곱에다 x제곱 나누면 1, 그 옆에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고식 계산하면 2분의 1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여기 몇 페이지냐? 31페이지입니다. 너무 빠른가?
자, 요거 하고 뒤에 페이지까지 하고 중간에 잠깐 끊을게요. 함수의 극한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미정계수 나왔습니다. 미정계수 뭔가요? 정해지지 않은 계수라는 얘기죠. 그쵸? x가 a에 수렴하고 gx란 함수가 0에 수렴한다면 fx도 저렇게 0이다. 어떨 때? 도대체 왜?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a에 수렴할 때 gx분의 fx는 l에 수렴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저렇게 함수분의 함수 했더니 계산했더니 L이 L로 이렇게 수렴한다고? 실수라고 그리고? 0도 실수잖아 이런 사람 있어. 아니 여기서 말하는 0은 그 실수의 0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산의 결과의 0이 아니라 그냥 0이라고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선생님 어려워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무조건 함수분의 함수이고 A일 때 수렴한다, A로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 수렴값이 L로 정해져 있을 때 gx가 0, fx가 0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얘들아? 그러면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a일 때 fx가 0이면 리미트 x가 a일 때 gx도 0이다. 0이 아닐 때라면 요게 중요한 거죠. 요게 키포인트. 두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일 때 gx분의 fx는 l이다. fx의 차수와 gx의 차수는 같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들이 그렇게 얘기 정해놨으니까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L이라는 것은 최고창의 개수 나기 분모의 최고창의 개수를 나눈 거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 예를 봅니다. 자, 여기 이 문제 리미트 x가 1에 수렴할 때 1 빼기 1은 뭐 저렇게 되는데 이게 0분의 0이 아니라 4분의 1로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x가 1일 때 분모가 0이 되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 풀 때 상당히 큰 근거가 되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저거가 0이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1을 집어넣고 그러고 나서 K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전제가 없으면 문제 자체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이론은 반드시 좀 별표 10개입니다. 제대로 지금 미분에서 빠질 수 없는, 극한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외우도록 하세요.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하는 값도 작거나 같다는 거. 아무튼 fx, hx, gx라면 그리고 l과 m이 같다면 hx는 l이다 라는 얘기네. 뭔 얘기야? 수렴하는 값이 l과 m인데 서로 같대. 그러면 hx는 당연히 l이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같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알겠죠? 함수 극한의 대소관계는 x가 a 우극한, x가 a 좌극한, x가 무한대, x가 음의 무한대일 때도 모두 성립한다. 알아두세요. 왜 이래요 하고 나올 때 저게 필요할 거예요. 별표 쳐놓고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주의 한번 볼까요? fx가 gx보다 작을 경우 반드시 저런 것은 아니다. 작을 때는 저렇다. 예를 들어 x가 0이 아닌데 3x가 x제곱 플러스 3x보다 작지만 리미트 x가 0에 수렴할 때 3x는 리미트 x가 0에 수렴할 때 x제곱 플러스 3x가 0이다. 그러니까 뭐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동영상 끊고 다시 시작할게요.